사품회입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달러 가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요, 미국 이란 전쟁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도장을 찍을지 안 찍을지도 모르고, 또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전쟁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질 거거든요. 뭐 미군 철수도 요구하고 있고, 통행세 문제도 지금 이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다 받기가 쉽지 않아요. 다 받게 되면 완벽한 패배를 이제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미국 그 국내에서 정치계에서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폭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환호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주제, 한번 해보죠. 미국 이란 전쟁 합의 과정에서 만약에 이란이 통행세를 부과해, 물론 뭐 이란은 통행세라는 얘기를 안 쳐, 뭐 서비스 요금이라고 하죠. 뭐 이순신 장군도 충무공이라는 호를 썼었고, 앙드레임도 원래 본명이 김봉남이었잖아요. 김봉남. 네. 뭐 이런 식으로 본 이름 말고, 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처럼, 뭐 서비스 요금이라는 실제로는 통행세인데 뭐 그런 호의 개념으로 쓰는 거죠. 저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된다면 이란이 처음 공언한 대로 위안화로 받을지, 달러로 받을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지, 뭐 우리 세대의 돈, 싸이월드의 도토리도 받을지 무지무지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미국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미국 달러 가치,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금융시장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일단 달러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죠? 협상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죠? 그 통행세 서비스 요금을 미국이 인정해 주는데 달러를 배제한다?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 페트로달러처럼 달러만을 미국이 고집하게 될까? 이건 이란이 수용 불가하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현재 그런 면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뭐 달러도 받고 위안화도 받고 유로화도 받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받고, 그런 식으로 다중통화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확률적으로. 근데 미국의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의 원천은 이 무역 결제 등에서 달러가 갖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예요. 그런데 다른 통화도 이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 이건 달러의 독점적인 이 지위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대목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석유 등 상품 구입할 때 지금은 전적으로 달러로만 구입 가능했는데 뭐 위안화도 가능한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인데,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못 갖고 있으면 미국은 각국들을 길들이고 목줄을 채운 것처럼 방향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조종하는, 그죠? 그리고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달러 결제망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스위프트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제재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너네가 제재를 해? 그러면 우리 위안화 결제망 사용하면 되지. 니네 아니어도 석유 사고, 비료 사고, 곡물 사고, 뭐 우리 애기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응? 위안화 결제망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설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지금은 달러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번 통행세, 다시 말해 서비스 요금을 뭐 다중통화로 받아. 결국에는 세계통화가 그 독점적 지위를 잃고, 예를 들어서 위안화가 이 거래에
비중에서 한 30% 정도를 담당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을 해. 그리고 달러가 여전히 예전엔 100%에서 70% 정도를 담당한다고 해. 100%는 아니었지, 그죠? 근데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했잖아요. 70% 정도 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안화의 비중이 올라가고 달러의 비중이 낮아지는 거지, 거래에서. 그러면 일단 화폐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화폐가, 저는 제 가정은 뭐예요? 이렇게요.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경제의 총합을 담고 있는 게 화폐다라고 갖고 있어요. 저 개념에는. 화폐 발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그 재화 등 이 경제적인 총합의 합은 그대로인데, 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희석이 돼서 돈값이 싸지는 거야. 그죠? 예전 소주가 25도일 때는 한 병만 먹어도 취했었는데, 지금은 뭐 15도로 낮아져 가지고 두 병, 세 병 먹어야 취하는 것처럼 희석되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 돈 가치가.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달러가 담당하는 이 경제적 그릇이 100에서 70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해. 그럼 달러 총합의 가치는 70% 정도로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줄었어.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달러의 양은,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의 양 그냥 고정됐다, 같다라고 하면 한 장당 이 가치, 달러의 가치가 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위안화의 사용량이 30% 늘었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30% 이상.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잖아요. 이 뜻은 위안화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뜻이에요. 이 가설은 이게 지금 최초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영광인지 아세요. 네이처지에 이 이론을 발표할까 생각하다가 유튜브에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발표하는 겁니다. 제 이론이 맞다면 페트로달러의 힘이 약해질 게 뻔하잖아요, 지금요. 그럼 그 공백을 위안화로 메꾸려고 할 텐데 위안화가 메꿔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품 거래에서도, 곡물이나 다른 원자재에서도 위안화가 일정 부분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각국들이. 근데 통행세를 위안화로, 다른 화폐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딱 조성이 돼. 그러면 모든 상품 거래에서 위안화 상품 거래의 사용 빈도가 확연하게 확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물꼬를 확 트는 거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아까 달러 자체, 달러의 총합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달러 한 장당의 가치가 지금도 떨어지고 있죠. 발행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를 의미하고,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갈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달러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달러 자산. 달러 자산이 이 달러로 계산하지 말고 위안화나 예를 들어서 스위스 프랑 같은 다른 화폐로 이제 계산을 해, 카운터를 해. 그러면 앞으로 이 달러 자산이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나 보합이나 예전처럼 상대적으로 오르는 게 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유럽 각국의 각국들이 외교 채널을 발동해서 중국 방문이 많아진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건 준비하는 거거든요. 중국의 비중과 역할이
커짐을 대비해서 이 뜻이 전체적으로 위안화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패권이 영국이 쇠락하면서 우리는 영국이 경제가 막 확 밑으로 막 공굴하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미국이 대체하면서 미국의 주가나 경제력이 확 부상하면서 영국은 성장률이 확 꺾이면서 완만하게 성장했어요. 완만하게 성장하고 최근에는 힘들어지고 그랬죠. 그것처럼 미국 달러 자산도 그 영광을 재현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저는요. 앞으로. 이건 단기적인, 중기적인 상황은 아니고 장기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미래에서 이젠 미국 주식이나 미국 자산들이 분기 일학의 지금까지 했던 분기 일학의 성장을 구가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닌가. 이 미국 이란 전쟁이 이게 시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